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아휴 아파라. 트럼프 목리에 뒤통수 깨지네요. 오늘까지는 상승하고 2일부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는데 오늘 주요 지수가 부러지면서 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지 않나요? 아시아 시장에서도 시장이 무너진 시각을 잘 보면 마감 2시간 전쯤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초반에는 잠깐 흔들렸다가 위로 쭉 달렸는데 달리고 나서 마감 한 2시간 전부터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 시작하고 나서는 영 힘이 없었죠. 또 미국도 마감 1시간 30분 정도를 남겨놓고 갑자기 부러졌고요. 이게 아주 좀 놀랍지 않나요? 네, 시장이 올 만큼 왔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오늘 트럼프 이슈 때문에 미국이 빠진 건 맞습니다만 이 시장이 너무 빨리 달린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이슈를 뱉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서 핑계를 대고 그냥 바로 내려간 겁니다. 어떤 이슈가 되어서 빠졌든지 간에 이런 경우에는 오늘 기록한 고점권들의 줄을 그어놓으면 좀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기술적 분석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줄을 긋는 게 어떤 무슨 차트 추세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어떤 특정 이슈가 나와서 시장이 반응을 했다. 그럴 경우에 그 이슈가 나온 시점, 오늘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재정부양책 파토, 결렬 선언, 그 이슈가 나온 시각, 그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 47분쯤 되거든요. 그때 그 시간을 적어놓고 그 시점에서 S&P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의 가격이 얼마였다. 그리고 그게 마감 몇 시간 전이었다. 이런 걸 기록해 두시면 그 시장이 반응을 기록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정부양책 합의가 다시 뭐 극적으로 타결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 또는 여기에 근접하는 뭐 68%짜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뭐 이런 근거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가 발생한 시간과 가격을 적어 놓으면 그리고 그거를 긴 차트에다 함께 넣어 놓으면 굉장히 시장을 거시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 들어와서 이 시세라는 게 동일한 이슈로 여러 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뉴스에는 무뎌지기 마련이죠. 그동안의 시장이 기어올라온 이유가 이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 통화한다. 그리고 뭐 합의가 거의 다 가까웠다. 또 내일도 만난다. 이러면서 될 거 막 이런 식의 어떤 기대감만 있었고 그것으로만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선거 뒤까지는 뭐 극적인 타결 이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없다. 끝. 이래버렸으니까 원래 원칙대로라면 저 아래 구경하러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래로 갈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즉 아직은 강세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한 번 받은 것이고 또 추가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저 아래까지 막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일단 아시아 시장 리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시아는 여전히 중국이 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뭐 그냥저냥 이슈 없이 움직였고요. 이 코스피는 장 초반에 갭상승하면서 위쪽 구경한 듯 싶다가 한참 횡보하고 막판에 밀렸습니다. 뭐 밀린 이유가 이 블룸버그발 보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도 내용인즉슨 뭐 기술주에 대한 반독점 여부를 조사 중이고 그걸 뭐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거다. 뭐 이런 류의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 찌라시도 찌라시 나름이지. 그 뉴스가 처음 뜬 시간을 잘 보면 아시아 세션 오픈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나스닥 지수가 좀 약했어요. 그러나 그 뒤로는 아시아 시장 내내 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코스피가 그 한국 시간 오후 1시 40분부터 밀릴 때 그때 나스닥 선물 안 밀렸어요. 그럼 왜 밀렸냐? 그냥 쉰 겁니다. 상승 탄력이 약해지니까 쉬어간 거고 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콜옵션 좀 눌러버리려고 살짝 인덱스를 밀어본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 주식 포트폴리오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 베타가 작은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포트폴리오 베타가 크면 해지를 하기가 힘들고 또 해지를 안 하고 뭉개는 것도 힘듭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무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뭐 주식이 밀려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그 개별 종목이 이슈가 아니라 그냥 시장이 뭐 옵션 때문에 눌릴 수가 있는 거고 또 몇몇 이해관계 때문에 눌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다 뭐 쫓아다니고 손절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홍콩 지수 선물 얘기할게요. 홍콩은 장중 내내 강세였는데 역시 중국장 휴장인 관계로 막 뻗어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헌데 오늘 미국장 이 폭락 마감이라서 내일 많이 빠져서 출발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홍콩장 자꾸 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기회에 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8일에 중국장이 열려요. 그러면 8일에 열리게 될 때 그 미국 시장 그러한 걸 분위기를 보면 글쎄 딱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홍콩은 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한국 시간 점심시간 무렵에 그 호주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통화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뭐 금리는 보나마나 동결 0.25%, 그리고 재정부양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지달러가 부러졌는데요. 오늘 오지달러가 사실 위로 갔느냐 아래로 갔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래로 부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전 저점 구경하러 가겠다. 그러면 리스크 오프가 되겠네요. 예. 자, 이제 유럽 세션 볼게요. 유럽 세션에서는 이 전산장에서 독일 8월 공장 수주가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 4.5% 증가로 잘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표 반응 없었습니다. 밀지도 당기지도 않고 그냥 강보합 출발한 독일 증시를 아래로 솔솔 밀렸는데요. 강하게 민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냥 전일이 지지선까지 슬슬슬 내려왔고요. 그때 이제 라가르드 ECB 총재가 연설을 하는데 뭐 뻔한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뭐 환율을 목표로 삼지 않지만 환율 전개는 주의 깊이 살펴보고 있다. 그 정도밖에 발언을 안 했어요. 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부양책에 대한 얘기인데 할 거다 뭐 그런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연설 끝나고 나서 유럽 증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환율도 유로가 라가르드 연설 딱 끝나자마자 슬슬 다시 기어올랐죠. 그래서 1.18250까지 달렸습니다. 그 외에 뭐 유럽 증시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유가도 계속 강세였습니다. 이 타임프레임을 보면 어제 브렌트가 40불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라는 얘기 했죠. 그래서 강하게 올라왔고 아시아장 내내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시장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무려 3%대 브렌트가 상승을 했는데 특히 지금 미국 본장 1시간 반 전에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그 국제 유가 전망이 하향으로 발표됐습니다. 단기 전망이나 뭐 장기 전망 다 하향 발표했는데 근데 미국 유가 전혀 반응을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록한 고점권들을 계속 벗겨나가면서 커버링이 나왔는데요. 참 이것만 보면 엄청난 리스크 온이죠. 그런데 나중에 트럼프가 아주 그냥 햄버거에다 모래를 뿌려버립니다. 자, 유럽 시장에서 그 라가르드 설레발이 끝나고 나서 사실 라가르드 연설도 녹화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살살 기어 올랐고 그래서 리스크 자산들 온으로 바뀌었고 뭐 유로 강세, 기름 강세, 구리 강세, 금 강세 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다만 위로 엄청나게 뻗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워낙 최근에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 조절 차원에서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 세션인데 본장 시작하고 나서 계속 나스닥이 약세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본장 시작 전부터 상대적으로 러셀이 1등, 그 다음에 다우, 그리고 S&P 나스닥 순으로 강세였는데 나스닥은 오히려 약세였다. 그러니까 뭐 러셀은 정말 초반부터 그냥 1%만큼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크가 처음엔 좀 눌렸어요. 그때 이제 S&P도 올라가려고 하면 딱 테크가 눌러서 발목을 잡혔는데 이 졸스라고 그 구인 구묘 그 예상치에 딱 약간 모자랐죠. 그래서 S&P도 살짝 밀렸는데 뭐 파웰 연설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도 더 밀립니다. 그러나 러셀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매수가 들어왔죠. 이 러셀 같은 경우에 추세를 잡으면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게 러셀이 올라가는 거는 개별 종목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중소형주는 한번 ETF든 아니면 선물 매수가 들어오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되든 매수세가 붙으면 추세적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매수가 안 붙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를 그려요. 그리고 그때는 러셀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추세가 생겼다 그러면 늦게라도 따라 붙는 게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추세가 언제 생기느냐 뭐 그럴 때는 뭐 그 제가 뭐 이렇게 딱 짚을 수는 없지만 또 자주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만 러셀이 추세가 생겼을 때 역추세 타면 아주 큰일 납니다. 어쨌든 오늘 러셀은 최근 기록한 전고점들 싹 벗겼었죠. 물론 이제 장 후반에 이제 다 빠졌긴 했습니다만
최근 기록한 전고점들이 아직 뭐 S&P라든지 나스닥 이런 것들은 이 YOY로 아니 이어 투 데이트로 이미 다 고점 돌파한 상태인데 아직 러셀만큼은 돌파를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좀 눌리긴 했지만 연말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연설하고 나서도 더 이상 뭐 이슈가 없으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 다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트레이딩하면서 오늘 유심히 관찰한 게 이 나스닥만은 이 파워미터가 점점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셀이나 다우는 파워미터가 되게 셌어요. 그래서 그냥 실체 체결도 일어났고 그리고 매도가 거의 없었는데 나스닥은 매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긴. 그런데 매도가 실제 체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계속 못 올라가게 실제로 매도가 쌓였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매도가 나오네. 그런데 또 매도가 확 누르는 건 아니고 체결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젠 장마감 한 2시간 남겨놓고 미국 동부 시간 한 점심 먹고 나서죠.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는 결국에는 나스닥도 매도자들이 살짝 항복을 시작해요. 왜냐면 너무나 다우와 S&P가 강하니까 뭐 기술주들도 계속 반등하려고 그러고 금융주도 너무 세고 막 이러니까 나스닥도 살살살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부 시간 2시 48분에 거기에 뭐 그때쯤이면 뭐 러셀은 2.69% 상승하고 아주 나스닥도 매도세가 쭉쭉 항복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때 트럼프가 트윗을 날립니다. 저는 그때 트윗은 바로 못했고요. 이 나스닥 매도자들이 처음엔 계속 손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파워미터가 시퍼렇게 변하면서 뭐지? 했는데 정말로 다시 실체결이 일어나면서 나스닥 매도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닥치고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트윗 내용이 계속 퍼지면서 이 부양책 합의 뭐 나가리 된 거 확실해졌다. 그러면 뭐 그간 상승분 싸그리 걷어내도 모자람 없는 그런 그림이 됐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뭐 폭망각이다. 뭐 이제 어떻게 하냐? 주식 다 팔아쳐야 되냐? 뭐 온갖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우선 이 트럼프의 트윗에 위험 자산들이 되돌림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되돌림 나왔는가? 이건 또 아니에요. 러셀은 최근 상승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고요. 또 채권도 뭐 폭등했다라고 하지만 전일 상승을 그냥 위로 감지도 못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상승 아래로 다 하락을 밀었죠. 그런데 채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페소도 마이너스 1.51%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4거래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 세션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있은 트럼프 트윗 이후로는 사실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구리도 사실 그동안 못 올라가니까 급등 한번 나오고 나서 못 올라가니까 그냥 살짝 눌린 정도? 그 정도입니다. 즉 이 풋옵션을 매수를 해서 막 저 깊은 다이빙 이것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강세장이라는 얘기죠. 물론 저는 이제 강세장이라고 해서 오늘 뭐 매수를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은 쉬어갈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나 쉬어간다는 것과 폭락은 또 의미가 다르거든요. 폭락은 적극적인 해지를 해야 되는 거고 쉬어간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해지를 해도 됩니다. 즉 급락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 선물 또한 2.1%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 눌린 것을 위로 돌려놓은 정도지 막 변동성이 막 추세적으로 폭발을 해서 계속 터질 그런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변동성 지수 너무너무 높고요.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높으면 옵션 매수 해지하는데 비용 많이 들죠. 이럴 때는 뭐 몸빵 하는 게 나아요. 아유 또 막말했네. 몸빵을 이런 말 쓰지 말아야지. 고운 말 쓰면 델타를 줄이더라도 커버드 콜을 하는 게 낫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테크 주식들 쫙 박살나긴 했는데 다음 주부터 어닝 시즌 시작되죠. 그래서 먼저 부러지지는 않겠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장중에는 엄청 강했는데 막판에 좀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모양새들이 완전히 부러진 게 아니라 그냥 인덱스가 1% 밀렸으니까 나도 1% 정도만 밀릴게 이 정도로 끝난 겁니다. 자, 시장 총평하면 계속 이야기했듯이 61선 공방전입니다. 너무 멀리 위로 올라가면 도로 내려오라 하는 거고 또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꾸 미국 테크 주식들 뭐 핵버블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버블에 대한 견해를 내세울 수는 있죠. 그런데 다음 주 어닝 시즌 시작되거든요. 실적 정말 잘 나와버리면 퍼가 팍팍 줄어듭니다. 그러면 핵버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부러진다 그러면 그 마켓 센티먼트가 부러지는 거니까 그때는 뭐 집어치워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는 계속
61선 공방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크 주식들 저는 테크를 사자 뜻은 아닙니다. 저는 시클리컬로 돌아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시장이 막 폭락할 거다, 그렇게는 안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코스피는 이번 주 이제 옵션 만기가 있는데 내일이죠. 그래서 괜히 콜대박, 풋대박 이런 거 기웃대지 마시고 원월물 아직 프리미엄 빵빵하니까 원월물 커버드 치든지 아니면 그냥 콜레이쇼를 해도 괜찮고요. 가장 좋은 해지 방법은 포지션을 다 집어치우는 겁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면 집어치울 수 없겠죠? 어쨌든 해지를 한다면 프리미엄을 돈 주고 사는 그런 매수 해지는 그러니까 그 풋옵션 매수 해지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중대 발표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호응 그리고 격려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산운용 업계의 선후배님들과 여러 유튜브 선생님들한테 사실 건방던 거 맞습니다. 죄송하고요. 이거는 어그로를 끌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뒤통수 저도 깨집니다. 아이고야.